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저번에 지역 분석하면서 둔촌주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언론이든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든 다 지금 조합보다는 굉장히 건설사 편을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도 조합의 문제점을 많이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합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날치기 통과를 하고 또 거기서 은근슬쩍 조합원들에게 건설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떠넘기는 이런 조약들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그랬죠. 지금도 서울시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조합에선 받아들였죠. 조합 측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시공사가 반대를 하더라. 왜냐면 협의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버티기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공사의 100% 잘못이다 이 말 아니에요. 시공사 같은 경우도 분양이 되지 않았고 전 조합 3,500만 원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시공사도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결렬이 돼서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공사 측이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간다. 그러면 시공단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거를 놓치게 되지만 그래도 공사비 훼손할 수 있죠. 근데 조합은 어떻게 돼요? 조합원들은요, 입주권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보다 시공사가 유리하니까 너네가 알아서 다 맞춰라. 우리 수익 극대화시키고 너네는 손해보기 싫으면 알아서 맞춰라.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상태는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 말 그대로 12,000가구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더라. 경매 넘어가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게 건설사들의 악랄함이죠. 그러면서 언론들 통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조합의 문제 때문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힘 있는 쪽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조합의 문제점만 지적하지 거기서 가장 문제는 전 조합장 그것도 해임 당일날 여러 가지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싹 다 계약을 해놓고서 빠진다. 그 계약 자체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죠. 이런 의혹까지 들 수가 있는 게 요건 또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전 조합장은 시공사한테 뭐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장받고 그런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조사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파국이죠. 1인당 추가 부담이 2.7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시공단은 계속 공사비 이상으로 더 뽑아 먹을 거고 조합원들은 부담만 커져가겠죠.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막판에 재건축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보면은 진짜 희생양은 누구예요? 분양가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면 조합원 이익은 커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느냐? 물론 저 비싼 가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저 가격으로 분양이 되겠느냐? 요즘에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죠. 분양이 실패하는 이유. 고분양가. 고분양가로 인해서 중도금이 안 나와서 분양이 실패한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패하는데 이건 돼요? 이게 안 나오면요. 뭐 높게 책정하면 조합원 이익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고 미분양이 나면은 분양될 때까지 손실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양가를 또 올리게요? 거기서 미분양이 나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분양가 또 올리면 강남 넘어가면 누가 분양 받을 것 같아요? 12,000가구가요. 대단지도 한 1,500, 한 2,000 이 정도 대단지는 대단지 프리미엄이 있지만 12,000가구짜리 이게 대단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크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가격 엄청나게 뛰었는데 문제는요. 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 요 바깥까지 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런 것만 따져봐도 좋지 않다. 저런 대형은. 그런데 대단지 프리미엄 해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지는지 보면 알죠. 그리고 분상제 기다리다가 지금 후분양으로 가고 있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후분양은 뭐 분상제 피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후분양도 분상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분상제보다 더 중요한 건 원가 공개다. 원가 공개 이후 분양가 상한제도 얼마 이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도 적절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원가 공개하고 그냥 그 국가에서 책정한 뭐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원가 공개를 보고서 원가 공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필수인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 말하는 정치인 한 명을 보지를 못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핵심인데. 하다못해 그 공산품들 뭐 라면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가 깔아라고 하면 그 사람들 원가 깔 수 있죠. 수익 마진은 충분히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원가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건설사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지가 않는다. 공사할 때
재료비나 이런 원가율이 30%도 안 돼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뭐 재료비 올라가니까 분양가 폭등한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은 그거에 따른 분석도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분양은 정착하는 건 좋다. 후분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야지. 지금도 보면은 한남더일 부자 주택이 아니죠. 개부자 주택 아니죠. 진짜 개부자 주택이죠. 근데 여기도 층간소음이 심각하대요. 개판으로 짓고 있어요. 원가 깎아가지고 개판으로 짓고 있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겨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원가가 그 정도가 책정이 됐으면 그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후분양이니까 하기 더 좋죠. 왜냐면 선분양을 해가지고 시멘트 값 한 100억 들어갈 것 같아요. 시멘트로. 근데 지금처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 120억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것도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가 공개하고 후분양하게 되면은 진짜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할 수 있기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꺼려하면 안 되는데 왜 그걸 꺼려 하느냐?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은 비싼 수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주변 시세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송파 강동 탈락 중이죠? 잠실도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양극화되고 있죠. 강동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요 분양가가 올라간다고요? 미뤄질수록 분양가 상승의 명분은 사라진다. 수요도 감소하죠. 미뤄질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이건 시공단이 할 일은 아니죠. 조합한테 떠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확정지분제에서 지분제로 바꿨잖아요. 일반 지분제로. 매매가격 지수는 지금 떨어지다가 보합중으로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거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전세가율도 한 6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통계를 바꿔서 띄운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요 수준인 거죠. 그리고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한 3달 정도 떴는데 떠봤자 100건도 안 나오고 있죠. 5월도 100건은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작년 11월 두 번째 금리 인상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신고가 비율이 하락가 비율보다 높았다. 그런데 두 번째 금리 인상 되고서 바로 다음 달 되니까 하락가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5월까지 흘러와서 봤을 때 하락가 비중은 더 늘었다. 거래는 이때보다 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둘째 치더라도 이때보다는 안 되죠. 100건도 안 나오고 있다 지금. 똘똘한 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죠. 신축이고 대장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14억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13억대로 떨어졌고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 13억 8천 이것도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지금 13억 6천까지 매물가격 더 떨어졌다. 근데 이 가격에 안 사고 요 가격까지 내려야 사는 수준이고 암사동 롯데캐슬 여기도 보면은 12억 3,800까지 떨어졌죠. 지금 뭐 요거보단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때 가격 한 13억 넘어가던 이 수준보다 떨어졌고요. 매물은 뭐 12억 2천에서 12억 5천까지로 늘었는데 요런 것들이 처분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올랐지만 떨어져서 보합인 상황이고 여기는 지금 떨어지고 있죠.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요거 조금 비싸게 거래됐지만 이때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매물도 16억에서 15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고덕 아르테온 여기는 계속 올라요. 왜? 요런 신고가는 넣어주는데 요런 건 취급 안 해주죠. 그리고 희한하게 4월에 19억 8천이 거래됐는데 17억짜리 매물이 나돌고 있어요. 17억 5천에서 17억으로 떨어졌죠. 고층이고 이건 타입의 차이죠. 그러면 요 타입 제외하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A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땐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고 있죠. B타입도 18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9억 8천에 거래됐지만 18억 매물이 나와 있는데 안 나가고 있다. 전세 여기 하나 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떨어지다가 하나 튄 거고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떨어지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예전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매물 어때요? 지금 팔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이때가 양도세, 보유세, 폭탄이라고 이야기 나왔던 때죠. 근데 이때 늘어났던 매물보다 지금 더 빨리 쌓이고 있죠. 문제는 6월 6일입니다. 빠져야죠. 원래 이때는 빠지는 분위기인데. 물론 양도세 완화 때문에 빠지지 않고 계속 매물이 늘어나고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추세가 너무 가파르지 않아요. 그리고 전세 월세 매물은 떨어져 가는데 전세 가격은 좀처럼 오르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전세 월세 매물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8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혹은 전세 계약이 끝난 매물을 매매로 내놓는다. 전세금 돌려줄 수 없어요 집주인들. 그럼 무슨 짓을 하느냐? 매물을 내놓고요. 전세금 지금 못 돌려주는데 요거 팔리면 돌려줄게요. 아니면 다음 세입자 구해 오시든가. 근데 다음 세입자 웬만하면 안 받을 겁니다. 전세금 받고 싶으면 파는데 협조하세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세입자들만 봉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입주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자, 2022년은 최악이에요. 내년까지 최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입주 물량 많을 때는 올랐는데 입주 물량이 빠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다. 개뻥이다. 매매 가격 지수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입주 많을 때는 올라가다가 입주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빠져요. 신기하죠? 공급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분양도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둔촌주공 4,700가구. 요게 일반 분양인데 요거 결렬돼가지고 경매 넘어가게 되면 이 12,000가구가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주 시에는 굉장한 입주 대란이 나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조합원들도 권리는 보장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시공단이 지들 이익 챙겨 먹으려고 언론 플레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해줄 만한 언론이 없는 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건설사 편들고 기득권 편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론, 둔촌주공은요 건설사가 쓰레기가 많고, 그런데 언론들이 계속 그렇게 하더라도 여론이 건설사가 쓰레기다 이런 이미지 만들고요, 다른 조합들도 광주 거기 건설사 못지않게 굉장히 쓰레기짓 하고 있다, 여론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지들도 이미지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홍보 효과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만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강동구 집값은 똘똘한 채라고 보기에는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요, 이거는 그들이 말한 공급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고요, 전세 매물, 월세 매물 빠지고 없죠? 줄어들었는데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 신호다. 이런 부분 보셨을 때 지금 강남 4구 중에서 저번에 송파했고 이번에 강동도 했는데 송파 강동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남 서초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일 거고, 가시적으로 보인다고 그때 뭐 사거나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 돼서 가격이 정상화된 다음에 내 집 마련 준비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